Kyongil Jung Ilhak Yeon Doduk. 안녕하세요. 경일중 1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윤리의 마지막 단원인 이성친구와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 단원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이성친구의 의미와 이성교제의 기능을 알 수 있다. 이성친구 관계에서 필요한 자세를 갖출 수 있다입니다. 여기서 이성친구의 의미와 이성친구 교제 기능 이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이성친구 관계에서의 필요한 자세를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아빠, 제 주변에 남자친구를 사귀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저도 언젠가 이성교제를 해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너를 사랑해줄 상대가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거야. 사람마다 사랑에 빠지는 시기는 다 다르단다. 어떤 이성친구를 사귀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은 있니? 이상형은 딱히 없어요. 그냥 순수하고 속이 깊고 지적이고 목소리가 좋고 웃는 얼굴이 예쁘고 또 배려심이 깊고 막 이 친구가 이상형을 아주 자세하게 막 눈이 반짝반짝 해가면서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거기를 그런 것을 보면서 아버지가 굉장히 표정이 안 좋으세요. 자, 여러분들도 다 이상형이 있나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어떤 이성교제를 한다면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면 나 이런 스타일이 좋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나는 어떤 이성친구를 사귀고 싶은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근데 여러분 누구나 좋은 남자친구, 좋은 여자친구 사귀고 싶죠. 멋있고 또 자상하고 배려심도 깊고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연인을 사귀고 싶은 건 누구나 그렇게 마음이 있지만 그러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그런 이성을 만나기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내가 지금 현재에서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면을 더 보충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쩌면 좋은 이성 친구를 만나기 위한 첫 출발, 첫 단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여러분, 이성 친구라는 것은 어떤 친구를 말을 하죠? 여러분? 이성 친구. 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좀 넓은 의미로는 그냥 말 그대로 나와 성별이 다른 친구. 그쵸? 성별이 다른 친구를 이성 친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남자친구다. 이렇게 말했을 때 꼭 그런 어떤 연인 사이가 아니어도 남자인 친구. 내 친구 중에 성별이 남자인 사람. 남자인 친구다. 그리고 내 친구 중에 성별이 여자인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성별이 나와 다른 친구를 그렇게 이성 친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이성 친구다,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다 하면은 뭘 떠올리죠? 그쵸? 어떤 연인 관계에 있는 사이를 일컫는 말로 떠올리죠. 이성 친구라고 하면은 그렇게 정말 뭐 그런 연인의 감정이 서로 있지 않더라도 그냥 조금 뭔가 동성 친구보다는 조금은 좀 친해지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지만 근데 그게 왜 그런 걸까요? 그쵸? 여러분들 남자 여자가 물론 신체적으로도 다르지만 신체적인 것 이상으로 또 어떤 자라오면서 듣는 말이라든지 혹은 어떤 문화적인 면에서의 성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조금 서로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낯선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이성 간의 되게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되게 다 군필자 막 군대 모임에 나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보통 군대를 다녀오시는 분들은 다 남자죠. 그쵸? 남자분들이고, 선생님 또래라고 하더라도 이제 다 남자들인데, 선생님이 거기 가서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쵸? 다 군대 얘기를 하고, 다 뭔가 막 군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그래서 뭐 축구를 했는데, 몇 대 몇으로 이겼으며, 막 이런 얘기를 막 할 때, 선생님은 사실 거기 가서 별로 할 말이 없죠. 이런 것처럼, 남녀가
서로 이제 생각이나 행동 등에 있어서 또 삶의 어떤 방식에 있어서 그 남자이기 때문에 또 여자이기 때문에 좀 다른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요새는 이런 구분을 최소화하려고 사회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군대라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특수한 것들이 어떤 성별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게 적용되는 것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좀 다른, 좀 다르다. 틀린 게 아니라 나랑 좀 다르다. 이 부분은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막, 꼭 연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이성인 친구들이 있는 것이 좋아요. 왜냐면은 상대방의 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꼭 나와 같은 성을 가진 사람만 만나지 않잖아요. 그쵸? 그럴 기회보다 어떻게 보면 나와 다른 성과 함께 이렇게 섞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훨씬 많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내가 친숙한 그런 동성뿐만 아니라 그 이성인 관계에서도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보통 어떤 경험을 해서 뭐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놓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편협한 시각을 좀 넓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남학생 땡땡이는 탈의실에 가서 체육복을 갈아입는 것이 귀찮았다. 그래서 그냥 교실에서 체육복을 갈아입으려고 했다. 다들 친구인데 뭐 어때? 라는 마음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여자친구들이 얼굴을 붉히며 화를 냈다.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여자친구들의 반응에 땡땡이도 당황했다. 남학생 땡땡이가 탈의실에 체육복을 입으러 가기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교실에서 친구인데 뭐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제 갈아입으려고 했는데 이때 이제 여자친구들이 굉장히 이제 불편한 내색을 했죠. 그래서 되게 당황했다라는 내용인데 여러분 그쵸? 이 친구들은 말 그대로 정말 같은 반 친구들이에요. 근데 땡땡이는 뭐 친구인데 그럴 뭐 좀 그렇게까지 부끄러울까? 라고 생각하고 이런 행동을 했겠지만 어, 여자인 친구들은 굉장히 불편해했다는 것을 보면, 모두 다 같은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이성 간에 어떤 지켜줘야 될 선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미사라의 주인공은 동성 친구와 달리 이성 친구 앞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이 이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냥 우린 다 친구니까 날 이해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이 달라도 친구 관계에 차이가 없다. 그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성 친구는 동성 친구와 달리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신체적인, 정신적인 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냥 단순히 외형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차이뿐만 아니라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정신적인 차이겠죠. 왜냐면 남학생들은 또 그들만의 문화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선생님 때 예를 들자면 남자애들은 계속 다 점심시간에 축구를 했어요. 점심시간에 축구를 했고 여자인 친구들은 이제 점심시간 그럴 때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뭐 매점을 가서 뭘 먹거나 아니면 그냥 그냥 뭐 수다를 떨거나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점심시간을 보냈고 그래서 막 남학생들이 체육 시간이 아닌데도 막 이렇게 막 운동장에서 뭐 틈만 나면 운동장 나가가지고 뭐 축구를 하고 돌아오면은 그 약간 땀이 나서 냄새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여자친구들이 막 불편해하고 막 냄새 난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좀 지냈던 선생님의 과거의 학창 시절이 생각이 나는데 그쵸? 이런 것처럼 어떤 이성은 서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선생님도 그때 나가서 체육을 하고 막 축구를 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막 땀을 흘리고 들어온 짝꿍이 있으면은 좀 불편했거든요. 선생님도 좀 불편했어요. 뭐 그 친구도
제가 막 그렇게 불편해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했겠죠. 그 옆에 있던 남자인 친구도 이것처럼 서로 어떤 공통사가 없을 조금은 다른 동성 친구들보다는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또 이 사회이고 하다 보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당연한 건데 이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상대방이 그냥 정말 불편해하고 또 자신도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쵸? 예를 들어 그렇게 땀을 흘리고 막 왔어. 그러면은 어떤 친구들은 좀 배려를 해서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말리고 말리고 들어간다거나, 혹은 그렇게 땀을 흘리고 온 친구에게 너무 막 내색을 하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막 불편하고 막 땀 냄새가 난다는 것을 막 너무 내색하고 막 되게 냄새 난다고 싫어하고 막 이런 것을 막 티내지 않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어느 정도 서로가 서로를 위한 배려와 신경씀,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런 것이 되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치관이나 관심사 등이 이성 친구들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성 친구는 동성 친구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공학이잖아요. 그래서 남자인 친구와 여자인 친구가 한 반에서 같이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걸 한번 느껴본 적이 있어요? 남자인 친구들은 이런 면에서 좀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말을 해야겠다, 뭐 이렇게 조심을 해야겠다 라거나, 또 남자인 친구들은 나는 몰랐는데 여자인 친구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구나, 나는 그럼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이런 어떤 생각해 보는 것 자체가 이렇게 서로의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또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갖추게 되는 첫 번째 시작이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이성 친구들끼리 서로를 위해 지켜주었으면 하는 게 무엇인지 서로 바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같은 반 친구들에게. 혹시 그게 무엇인지 한번 과제에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아까 넓은 의미의 이성 친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럼 이번엔 좁은 의미의 이성 친구가 무엇인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좁은 의미에서 이성 친구는 한마디로 이성 교제 중인 상대방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사귄다라는 거죠. 그쵸? 연인 관계에 있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이성 교제라는 것이 마치 운전면허처럼 몇 살 이상부터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인 여러분들도 이성교제를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성교제를 왜 할까요? 왜 하는지 한번 이 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땡땡이와 사귄 지 100일이 되어 간다. 여전히 그 아이를 만나면 행복하다. 든든한 내 편이 생긴 것 같아서 학교 생활이 더욱 즐겁다. 그 아이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공부했더니 성적도 조금 올랐다. 또 그 아이 앞에서 행동을 조심하면서 고운 말을 사용하게 되었다. 동성 친구들에게 하던 것처럼 장난을 치며 말한 적이 있는데 그 아이가 싫어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서로를 잘 몰라서 오해나 갈등을 겪기도 하였지만 점차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예쁘게 잘 만나고 싶다. 라고 이제 일기를 썼어요. 여러분들 사귀게 되면 여러분들 혹시 뭐 꼭 어떤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친구들도, 왜냐면은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초등학교에서 이제 갓 올라왔는데 대부분은 아마 이성교제를 해본 적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뭐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성교제를 하면은 여러분 어떤 걸 느낄까요? 여기 글에서도 보면 그 아이를 만나면 행복하대요. 그렇죠? 행복하고 든든한 내 편이 생긴 것 같고, 그래서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뭐 행동도 조심하고 고운 말도 사용하면서 좋은 사람이 나도 돼가는 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성교제를 통해서 정말 말 그대로 행복해요.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또 생활하는데 활력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막 너무 힘들고 막 좀 현생이 지치더라도 딱 떠올랐을 때 막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보고 싶고 이런 어떤 즐거운 행복한 마음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성교제를 시작하는 것이 텐데 여러분들 근데 이런 이성교제가 단순히 이런 즐거움, 행복만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자, 이성교제를 하면서 보통은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나와 다른 성이잖아요. 나와 다른 환경에서 다른 성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과 만났을 때 사실 그런 좋은 마음도 있지만 또 맞춰가야 할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이 예전에 어떤 분한테 지인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자기는 연애를 통해서 나 자신을 제일 잘 알게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리고 연애를 통해서 내 밑바닥이 어딘지를 봤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뭐 그냥 네 그러세요 이러고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 얘기를 그냥 듣고 흘렸었는데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동성인 친구끼리는 사실 아무래도 이성의 친구보다 더 공유하고 있고 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공통된 것들이 많아요. 그쵸? 아무래도. 그런데 이성인 친구는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 어떤 연인 관계로 만나는 사이는 일단은 서로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오는 차이가 있고 그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또 각자 다른 문화에서 자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뭐, 여러분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쵸, 뭐, 성인과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은 군대를 주로 안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갔다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들은 그 군대를 통해서 막 얻는 경험들, 그걸 통해서 얻는 생각들,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여자들은 뭐 그렇지 않고, 뭐 다른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얻는 것들, 이렇게 되면서 좀 불가피하게 어떤 특정 성에만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사람이 느끼는 바들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이가 발생하죠. 안 그래도 서로 정말 다른 환경, 다른 어떤 가치관, 다른 생각, 다른 행동, 다른 경험들을 하면서 자라온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서로 애정을 가지고 그걸 잘 맞춰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심지어 또 애정이 그 사이에 끼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그냥 어떤 비즈니스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할 테니까 그러면은 선생님도 여기서 여기까지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딱 타협을 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애정이 낀다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뭔가 배려하고 더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생각해줘야 될 것 같고 또 그 사람도 나에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어떤 애정이 끼어 있어서 보이지 않는 그 선을 서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연애를 함으로써 그런 나 자신을 알게 되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누군가를 많이 좋아할 때 이런 행동을 하고 누군가를 배려할 때 이런 행동을 하고 누군가에게 배려한다고 했지만 사실 이거는 되게 이기적인 마음이었구나 라는 식으로 계속 자기를 성찰하고 또 상대방을 관찰하면서 그 관계가 발전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성교제는 단순히 어떤 행복감, 즐거움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인격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면서 상대방의 성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을 하면은 되게 이성교제를 되게 다 좋은 것만 얘기를 하게 된 건데 사실 이성교제가 양날의 검이죠. 그쵸?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고 또 그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건전하게 아름답게 꾸려 나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좋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이성교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정말 서로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이성교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성교제는 우리에게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 자, 이성교제는 즐거움에만 지나치게 몰입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영향이 갑니다. 바로 학업이나 자신이 해야 할 일상생활에서의 일들에 소홀해질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도 이제 남자친구랑 좋을 때는 좋지만 싸우게 되거나 뭔가 트러블이 있으면은 일이 손에 잘 안 잡힐 때가 있어요. 화가 나고 정말 정말 할 말은 많은데 하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또 아예 안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막 이러면서 그 안에 굉장히 복잡하고 또 답답하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막 들면서 그 내가 해야 될 일 혹은 뭔가 이제 내가 지금 정신 차려서 처리해야 될 일이 당장 내 앞에 주어졌을 때 마음을 잘 다잡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선생님도 경험을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성교제가 단순히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함께 하니까 너무 즐겁다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 커플들도 많이 싸우잖아요. 이처럼 이성 친구와 시간을 보내느라고 또 이성 친구와 어떤 감정의 어떤 갈등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 내 삶에서 방해가 되거나 간섭이 되거나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이성 친구를 사귀게 되면 보통 평균적으로 친구를 한두 명 이상 잃는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가장 나의 짧은 시간에 가장 나의 친한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이성 친구라는 거는 나의 어떤 동성 친구랑은 한 몇 년, 막 10년, 막 이렇게까지도 나를 오랫동안 봐오면서 나랑 이렇게, 알아가는 사람인데, 만약에 뭐 좀, 연인 관계라는 거는 보통 그렇게 시작하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쵸? 뭐 소개를 해서 만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짧은 기간 안에 그 사람과 내가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다 보니까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 그 문제들 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이제 보통 친구들 문제죠. 나와 가장 가깝게 지냈던 동성 친구와 멀어지게 됩니다. 멀어진다는 게 일부러 멀어지는 게 아니라, 왜냐면 모든 사람에게 시간을 똑같이 할애할 수 없는데, 특히 이제 그 이성 친구에게 시간을 할애하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동성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적거나 이렇게 되면서 조금 우정에 있어서 소홀해질 수도 있고 또 서운함을 느끼는 경우들이 발생하죠. 그리고 혹시 이 사람이랑 내가 이별을 하게 되면 어떡하지? 혹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어떤 불안감, 또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만나면서 여러분 데이트를 하죠. 데이트를 하면은, 그쵸. 일주일에 뭐 한 번, 혹은 뭐 두 번, 식으로 어떤 고정적이게 계속 나가는 비용이 생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조금 금전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등등 굉장히 어떤 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정말 가까운 사이가 돼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감정을 공유한다는 일 자체가 생각보다 그 감정 공유 이상의 많은 비용이 들어요. 비용이라는 건 단순히 금전적인 비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2배는 더 바쁘게 살아야 합니다. 이성교제를 하면. 왜냐면 이성교제를 하기 전에는 여러분들 그냥 갔다 와서 뭐 학교나 일을 갔다 와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또 시간 될 때 친구 보고 하면 되는데 이제 데이트를 하려면 이성 친구도 만나야 되고 또 그때 쓰는 돈 그리고 그 시간을 외에 내 일도 해야 되고 내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가끔 친구들도 만나야 하고 이러다 보면은 정말 2배는 더 바쁘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얻으면 그만큼의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애를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서로 약속한다는 거는 단순히 어떤 좋아서, 즐거워서 라고 시작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에 바탕을 한 어떤 책임감 있는 자세, 그리고 서로의 삶에 도움이 돼야겠다라는 그러한 바람직한 자세를 갖추어야지 아까 말했던 이런 부정적인 결과들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고 또 견뎌나갈 수 있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나는 그럼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도 나는 이성교제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그런 어쩌면 2배, 어쩌면 3배 더 열심히 바쁘게 살 자신이 있다. 심지어 그 바쁘게 살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또 배려하고 이해하고 희생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친구라면 이성교제를 적극 권장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나는 아직 뭐 그럴 정도로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또 난 지금 나 챙기기 바쁘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조금 시기가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성교제를 하냐 마냐는 여러분의 자유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그냥 좀 한 번씩 고려를 해보고 이성교제를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성 친구를 대하는 우리의 바람직한 자세는 어떤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청소년기 때는 이성교제를 한다라고 할 때는 당장 결혼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의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말고 또 나도 정말 바르게 잘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은 좋고 또 책임감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지금 당장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 지금 결혼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평생의 반려자를 고르는 시기가 아니라 폭넓은 인간관계를 경험해야 하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성교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과 지금 당장 결혼하고 이게 아니라 서로 다름을 어떻게 하면 받아들이고 또 존중하고 또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습해보고 또 서로를 배려하는 법을 서로를 통해서 알아가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성친구를 사귀는 것은 남녀의 사귐으로만 한정돼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을 익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그러면 이성친구를 사귈 때 필요한 바람직한 자세를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바로 첫 번째가 서로 다른 성에 대한 존중과 이해입니다. 이성친구가 어떤 동성친구와 신체적인, 정서적인, 심리적인 면에서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존중을 해야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런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갈등이 상당히 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 통해서 알고 상대방을 대할 때 좀 더 나아질 수 있고 또 우리가 쉽게 가지는 어떤 남자에 대한 편견, 여자에 대한 편견들이 많이 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다를 수 있다는 점 자체가 편견으로 작용해서는 안 되고 그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서로 이해하고 또 존중할 수 있어서 우리가 더 폭넓은, 더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내일부터 학교에서 축제가 열린다. 우리 반은 그림 전시를 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대청소를 하고 게시판을 예쁘게 꾸미기로 하였다. 나연, 축제 준비를 할 때 역할을 분담하면 어떨까? 남학생들이 청소를 하고 여학생들이 게시판을 꾸미면 어때? 경호,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해서 일하는 것보다 서로 좋아하는 일에 참여하면 어떨까? 나연, 그게 좋겠다. 미적 감각이 뛰어난 네가 게시판 꾸미기 활동을 이끌어주면 좋을 것 같아. 나도 함께 할게. 자, 처음에 나연이가 축제 준비를 할 때 역할을 분담하자고 하면서 남학생들이 청소하고 여학생들이 게시판을 꾸미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왜 이 나연이는 애초부터 남학생들은 청소를, 여학생들은 꾸미는 것이라고 나눠서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편견의 한 종류일 것 같아요. 왜 남학생들 중에서도 그런 꾸미는 것을 잘하는 남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여학생 중에서도 청소를 꼼꼼하게 잘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약간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왠지 요리를 잘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쵸? 보통 이제 어머니께서 음식을 해주시는 그런 가정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선생님, 부끄러운 얘기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요리를 되게 못해요. 요리를 되게 못해서 선생님의 요리를 이렇게 막 선뜻 먹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근데 선생님은 반대로 좀 약간 그런 게임을 잘해요. 선생님이 잘하는 게임이 뭐냐면 콘솔 게임 아시나요? 콘솔 게임? 그쵸?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거를 저는 온라인 게임이나 이런 거는 전혀 안 하는데 그런 콘솔 게임을 좋아해서 콘솔 게임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친구들 포함해서 남자인 친구도 있죠. 그 남자인 친구들도 포함해서 선생님이 콘솔 게임 좀 잘하는 편이에요. 어쨌든 이런 것처럼 꼭 어떤 여자가 혹은 남자가 잘하는 것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 각각 개개인마다 어떤 개성이 있고 또 잘하는 분야가 정말 다양하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분법적인 사고, 편견이죠, 한마디로. 그런 것들은 어떤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조금은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호가 했죠. 그냥 서로 좋아하는 일을 하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상대방의 성을 존중을 하되 편견을 갖지 않고 대할 때 이성 친구와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조화로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어떤 이성 친구 사이에는 지켜야 될 예절이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아까가 아니죠. 저번 시간에 이제 진정한 친구 단원에서 친구 사이에도 기본적인 예절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성 친구 사이에서도 어떤 기본적인 예절을 지켜야 해요. 이성 친구 관계도 사회적인 관계죠. 그쵸? 이성 친구라고 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받아줘야 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해줘야 하고 정말 마치 나의 엄마 아빠처럼 그런 존재는 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 시간도 잘 지켜야 하고 또 이성 친구에게 올바른 언어, 그쵸? 막 함부로 얘기하거나 친하다고 해서 막 그렇게 아무 얘기나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고 또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고 행동이나 말 조심하기 등의 어떤 기본적인 예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막, 너는 내 남자친구니까, 너는 내 여자친구니까, 당연히 이런 것 좀 받아줘야 되고, 당연히 이런 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내가, 좀, 예를 들어, 막, 비가 와요. 비가 오는데, 그 친구 굉장히 멀리 살아. 근데, 나 비가 오는데, 나 우산이 없어. 그럼 너 우산 사서 나한테 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물론, 그런 호의를 베풀어 줄 수는 있죠. 그쵸? 그렇지만, 그것이 마치 자신의 어떤 권리고, 당연히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줘야 되느냐? 넌 내 남자친구인데, 넌 내 여자친구인데,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는 되게 존중받지 못하는구나. 심지어는 난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라고까지 생각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예절을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해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이성 교제를 할 때는 그 사람과의 특별한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잘 못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의 어떤 1순위가 돼버리죠. 그래가지고 이성교제하는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가 나의 1순위가 돼버리기 때문에 내가 그 연애만 어떤 막 정신을 쏟아보면은 정말 챙겨야 돼야 했던 사람들을 많이 놓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성 교제를 할 때는 자신의 일이나 주변 사람들의 관계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내 연인을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랑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애정을 쏟고 헌신하고 하는 거 좋죠. 좋은데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나를 필요로 했던 사람들 혹은 내가 해야 하는 일들, 내가 신경 써야 했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온통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은 아까 말했던 어떤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때문에 반드시 중요한 것이 균형과 조화다. 이성교제할 때 자신의 일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균형과 조화를 여러분 잘 지켜내야 합니다. 얼마 전부터 땡땡에게는 남자친구가 생겼다. 학교가 끝난 뒤에도 매일 만나고 헤어졌을 때에는 휴대전화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러다 보니 일상생활에서 무엇인가 집중을 하기가 어려웠다. 남자친구를 만나느라 학원도 자주 빠지고 시간이 부족하여 학교 숙제도 하지 않았다. 땡땡이의 가장 친구인 세모는 요즘 땡땡이와 사이가 멀어진 것 같다며 섭섭함을 토로했다. 선생님도 약간 이런 경험이 있는데 선생님 친구였어요. 선생님 친구가 이제 연애를 시작하면서 원래는 선생님이랑 굉장히 친하고 또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하면 되게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친구의 일상이라든지 뭐 그 친구의 생각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때그때마다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친구가 남자친구를 사귀고 나서부터 남자친구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선생님의 얘기를 해도 그런데 근데 말이야 오빠가 뭐 이러면서 계속 이제 남자친구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이제 남자친구 얘기로 결론이 나니까 선생님이 조금 지쳤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말을 하고 어쨌든 그 친구가 미처 생각을 못하고 나도 그렇게 말을 한 것 같다 라고 해서 나도 뭐 그럴 수 있다. 근데 그냥 우리 얘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잘 마무리가 됐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주변을 챙기는 데 있어서 조금은 소홀해질 수 있고 또 심지어 이게 더 심해지면은 내 일도 못하는 내 앞가림도 잘 못하는 그런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성교제를 할 때는 선생님이 말했죠. 2배, 3배 더 바쁘게 살 각오를 하고 해야 된다. 선생님이 그렇게 말한 말이 정말이에요. 어쨌든 자 청소년기는 여러분들 어떤 시기죠? 배우는 시기예요. 여러분들 학생이죠. 학생. 배울 학의 살생이죠. 배우면서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시기이기 때문에 학업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탐색하고 인격을 함양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바로 청소년 시기예요. 그래서 이성교제를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이성교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그리고 배워야 될 거가 정말 많고 되게 다양해요. 때문에 단순히 어떤 하나에 꽂혀서 뭐 꼭 이성교제가 아니어도 너무 하나에 꽂혀서 이렇게 청소년기 때 골고루 발달을 하지 못하면 나중에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때문에 그런 조화와 균형이 이 시기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청소년기 때 단순히 신체적으로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상대방을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고 인격적으로 성숙되는 경험을 할 수가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성 친구와의 관계도 어떤 되게 궁금하다. 뭐지? 신비롭다. 막 이런 식으로 어떤 신비주의에 쌓여서 호기심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서로 고민도 나누고 하나의 어떤 인간관계잖아요. 고민도 나누고 또 공부도 같이 하고 또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해 나간다면 이성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점을 많이 누릴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제 이성교제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이성교제라는 게 굉장히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정말 잘 생각하고 잘 고려하고 또 내가 2~3배 내 일들을 잘 해내면서 내 주변 사람들도 잘 챙기고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과의 어떤 사랑에 있어서도 내가 건전하게 올바르게 아름답게 해나갈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마음을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이성교제를 시작하실 분들은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현재 좀 그럴 정신이 없다 라고 한다면 꼭 지금 급한 것이 아니니까 천천히 생각해보고 내 마음이 진심인지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이 정말 그런 어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천천히 둘러보면서 만나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뭐 섣불리 시작하지 마시고 또 그렇다고 너무 또 절대 안 돼. 막 이성교제는 지금 할 순 없어. 막 이렇게 너무 또 경직되지는 마시고 한번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조화 균형을 잘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